하나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네. 물건 이게 그림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가져온다는 거죠. 다른 네. 거는. 이게 제 그 사본 업무폰이거든요. 업무폰 보면은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5시간 전, 이 상담문의가 계속 들어오죠. 네. 팔려나가는 상담문이거든요. 온라인상에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다. 근데 저희가 물건들 사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매 연결만 하는 연결만 시키는 홍보를 거예요. 많은 거고. 그게 어떻게 많은 시작하기 전에 짧게 영상 보는 거인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그냥 킵해가지고 넘어갈게. 빠른 속도로 들어올게요. 왜냐면은 빠른 속도 보면은 이제 내가 되게 좋아진다고 해. 내 회전이 빨라진다고 해. 오늘은 왕따 찐따라 36번 오늘 주변에 1.7회 오늘 한분의 들으면요 이 메시지가 공허하지 않고 포함되지 않고 정말 그럴 수 있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따에서 신사임당의 어린이집 이야기와 32번 건물주 지금의 신사임당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이 어떻게 큰 돈이 걸리게 되는지를 대해서 김주환입니다. 약 5년 전에 월 200만 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하며 렌탈의 주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업을 걸게 스마트 스토어를 내어 이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는데요. 월 1,000만 원 정도씩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유튜브 많이 시행할 수 있지만 결국 현재 신사임당 공장의 성장을 급격히 하면서 월 1,000만 원 추가 수익이 또 생기고 급격하게 성장해서 월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려놓은 공장을 손이 많이 나고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또 지금 클래스 1호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이번은 가격을 지키고 그래서 월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실까요? 정말 사업을 다가두고 진짜 신사임당이 정말 특별히 시작하실까? 그리고 이때 이전에 그래서 누군가를 시키는 바탕으로 지금까지 건물을 합쳐가지고 대출 끼고 해가지고 32번짜리 건물을 만드셨네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최근의 영상이 8월 14일 샌디 브라운 그 최근 책도 책이에요. 킵고잉이라는 경영 경제세 베스트셀러 책인데 이 책에서는 당분일에 가장 돈 벌기 쉽게 돈나 5천만 원 벌 수 있다 얘기하고 이 주원규라는 친구를 찾아보면 1985년에 신사임당 한시대구체단님의 본명이야. 근데 그 금수저가 아니에요. 36번 건물을 매입했다고 막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최근에 매입했어요. 금수저가 절대 아니에요. 첫 월급이 저는 이 책을 보니까 첫 월급 180만 원. 서울경제TV PD 당국대 영상학과 네, 거기 출신 서울경제 PD에서 180만 원 부여받았는데 그때 신혼초에 반지하 월세 계산했대. 빚도 몇천만 원 있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스마트스토어 하면서 5천만 원씩 벌기 시작하고 스마트스토어를 자동화 돈을 쓰면서 5천만 원. 물론 지금 다채널이나 뭐 이렇게 외부 수강이나 해가지고 멀리 어플셔 거의 100배 지금 떴죠. 저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36억 건물 매입했고 20억짜리 광고도 나갔잖아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반지하 월세 장난했어요. 신혼초에. 네. 당분일에 가장 돈 벌기가 쉽다는 영상인데 또 상대적인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비교하는 영상인데 지금이 IMF랑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이 없어요. 크게 해주시면 소리 조금만. 이러다가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날지 모두들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이건 어려움 속에서 저마다 겪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유명이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중국에 사는 이중시는 IMF 기간 작년 지난 99년 젊은 때부터 능력으로 시계 영상을 적어야 했습니다. 올해 업체로부터 댓글을 하시는데 사실까지 얻었지만 연쇄 구매품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만 수업은 한동안 어쩔 수 없이 빚처럼 지내야 이분이 7가지 일하세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쉬고. IMF 때 좀 힘들어져가지고 많아요. 몸을 떼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저는 뭐 그렇고 잠을 못 자서 매일 2시간씩 주무시더라고요. 남자들 군대 가는 군대에서 약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죽어다 깨어나다 그리고 한 시간. 이 시에 또 다른 하루가 6시간 정도씩. 잠깐 제가 주원인가요? 전화를 했어요. 일곱 가지 양을 갖고 이 시간 한 달에 45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450만 원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 450만 원 해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생활비 해야 되잖아요. 1억 8천의 빚을 갚았대요. 되게 상대적인 영상이죠. 그렇죠. 10년. 이분은 10년이라는 시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는 상대적으로 어린데 월 1억 8천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속성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뭔가를 잘 파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못 파는 사람은 가난해져. 뭔가를 파는데 어떤 걸 팔 것인가? 이분이 좀 안 좋은 건 노동이랑 시간까지 같이 팔았죠. 노동 파시는 분이 비정규직, 시간 파시는 분이 보통 직장인들, 근데 연봉 올리죠. 그 다음에 아이템 파시는 분들이 아까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서비스를 파는 분들이 전문직, 의료 서비스, 세무 서비스, 보통 교수들도 자기 지식 서비스 팔잖아요. 라이센스 가지고. 시스템 파신 분은 남의 시간 노동을 사버려 가지고 시스템을 팔죠. 사업가, 기업. 네, 보시면은 온라인상에 남의 시간 사버렸죠. 네, 저는 여기서 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죠. 그죠? 이건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 시스템은 또 아이러니하거든. 시간이 나갈수록 커져버려요. 수익적인 부분이. 그런 차이점이 보이거든요. 하나의 영상은 또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의 제일 꿈이 요즘은 건물주래요. 제가 공무원이었거든요. 1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 이상의 이분이 건물을 살려고 알아보다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제가 저희 강의에 듣는 수강생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그 순간을 적어와. 이러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된 거죠. 바로 건물주의 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나서 처음 몇 천만 원에 강의해본 건가요? 제일 먼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드림카를 바꿨어요. 저도 일주일 만에 그렇게 총 4배의 차이를 보이죠. 어머니인데 공동세나 공동대 선물해요. 그리고 순간 경험이죠. 한 달에 몇 천만 원, 아니 1억에 가까운 수익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할 수 있어요. 집을 한 채, 두채 할수 있어요. 처음에 생각에 어느 돈이 쌓이면 주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1천짜리 이상의 돈이 쌓이니까 부동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억씩 되는 많은 돈은 모두 리스크가 존재하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을 영화예요. 결국 금리 가진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모든 건물주가 됐을까요? 그래서 저 역시 돈이 생기니까 건물 가서 갑시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은 정말로 많아집니다. 건물 한 채당 6%에서 많게는 7% 정도의 수익으로 연수익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월세 수익은 1년에 500억, 700만 원 정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10억을 투자해서 500에서 700억 아시죠? 이거는 상대적인 영상인데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건물 투자라는 건 요즘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래요. 2등이 유튜버 스타. 근데 그때 보면은 건물이라는 거는 그 좀 상위 클래스만 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 건 많긴 한데, 이 안비우라는 사람의 주원기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연봉이 10억 가까이 나요. 시스템 만들어서. 근데 연봉 10억이라고 치면은 연봉 1억도 있는데, 직장인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연봉 1억이면 15만 원. 이 사람이 그 8시간도 일이 안 해요. 실제 여기 하루에 4시간 나가시간 시간당 150만 원 이상이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시간 일하면 시간당 300만 원. 그러니까 물론 시간당 몸값을 내가 측정하면 시급처럼, 그러니까 시급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달에 1억씩 벌다 보니까 저도 1억씩 벌다 보시면 건물 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왜 그러면 비활성 소득이로 내가 노동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면서 소득이 나오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공시지가 때문에 건물 사는 거 매력이 있거든요. 실제적인 건물 연수익률이 5%래요. 5%면은 10억을 투자한다고 치면 1년에 500만 원, 그 12개월 나눠볼게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죠. 근데 아까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이거 엄청 잘 되는 그 스마트store 계정 아니에요. 잘 되는 계정은 하루에도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와요. 근데 한 달에 7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7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이것도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건물주가 훨씬 더 낫다, 매력이다. 오프라인 건물. 저희는 10억도 투자 안 했어요. 네, 그냥 시간만 좀 투자하고 관여만 했지.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뭐가 3개까지 돼요? 매출이 좀 나오면 3개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건물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기를 세 투어를 개를 3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스마트워치 최대 3개까지 가능해요. 좀 꺼도 될까요? 아까 네. 손님이 와인 가져와서 와인 한 잔은 열이 나서 괜찮아요. 네. 그거야 저 꺼면 되죠. 와인 한 잔 했더니 달아오고 한 잔만 마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건물주대기 프로젝트라고 한 거예요. 네. 세렌디비티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거 뜻밖의 발견.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영어 좋아하시나요? 네, 김현주 씨가 노래하셨던 네. 거. 내 운명을 사랑해라, 니체가 얘기했대. 그 고난까지 사랑해라.
근데 이게 약간 세렌디피티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기회라는 것도 발견한 사람한테 행운이다. 발견되는 좋은 자리였으면 해요. 제가 그냥 제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창업 시작 되게 생각보다 일찍 했어요. 거의 10년 전. 근데 왜 창업을 일찍 시작했냐면은 저는 지방대를 가는데 친구들이 스카이대 나와서 삼성전자를 많이 갔어요. 그 열등감이 있죠. 지방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증권사 영업을 했는데 친구들 삼성전자가 그래서 제 나이 때는 다 연봉 1억 나와. 뭐 부장급이 연봉 8천, 9천 막 연봉 1억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증권사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부서의 일은 배터리형 인력이다, 소모품이다. 남자 군대 갔다 오면 약간 소모품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소모품 배터리형 인력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내 시간 파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퇴직하는 퇴직이 보이고 선배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도적인 일을 할까 보니까 찾아보니까 창업을 할 때 돈을 많이 안 들이는 창업이 광고업이나 교육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광고업을 했는데 이때 제가 했던 쇼핑몰이랑 지금 설명드린 쇼핑몰이랑 개념 자체가 아예 틀려요. 네, 저는 제가 했던 쇼핑몰은 똑같은 쇼핑몰을 단일로 가입해봤어요. 네, 저는 동대문에서 의류 가져왔는데 의류 가입해가지고 저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 만드는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지금 무료로 만드는 쇼핑몰도 있을 거예요. 만드는 거 뭐예요? 매달 광고를 해야 돼.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광고 비용 마케팅. 물건 사입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12시간 가까이 매달렸어요. 월화수목금금금. 그러니까 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대형 쇼핑몰을 팔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몸에 힘이 많이 가잖아요. 물건도 사입해야지, 광고 마케팅 매달 해야 되지. 포장도 제가 지금은 배대지라고 포장해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제가 일일이 다 포장했어요.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리고 나서는 12시간 가까이 매달려서 좀 회원들 많이 나오는 대형 쇼핑몰을 팔았어요. 근데 이 쇼핑몰이랑 이 쇼핑몰이랑 개념 자체가 틀린 거 아시죠? 이거는 온라인상의 그림 장사하는 거예요. 공익인턴자처럼. 팔려 나가면은 그냥 구매 연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 사입할 필요 없지, 광고 마케팅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대량화 등록하면은 이거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랑 유튜브 로직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가면은 거기 자체가 광고가 돼버리거든요. 대량 상품 입고했다고 광고를 해주니까 광고 비용 투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건들 포장을 일일이 안 해요. 팔려 나가는 걸 배대지라고 그냥 통관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송하죠.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데서 노트북 펴놓고 그게 사무실인 거고 밖에 나가면 다 쇼핑몰 사업자분들이에요. 노트북 하나 가져왔잖아요. 네, 그 손님이 와인 가져와서 와인 한 잔 마셔가지고 그거 지금 그런 거다. 가벼운 온라인상에 공익 인턴자처럼 그림 장사하는 거다.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플 만드는 것도 하는데 그건 힙라고 하고요. 그런 건 여기서 다 좀 도와주시나요? 그렇죠. 네, 저희 다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 저 밖에 계시는 다 고객분이 사업자분들이에요. 다 사장님들이죠. 쇼핑몰 내는 순간 내가 사장 되는 거잖아. 네.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 변화해야 하나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미래학자는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다 지금 삼킨대요. 실례로 그냥 근처만 나가도 홈플러스나 이마트, 뭐 다이소 막 그런 데 보면은 다 자동화되면서 그 캐셔분들 다 없어졌잖아요. 롯데리아 몇몇 자동화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네, 자동화되고.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풍계라고 하는데 좀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의 창업은 필수라고 하거든요. 왜 오래 살기 때문에. 네, 노동시간 빨다 돈 모으다가 결국 자영업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 통계가 다 5%만 4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요식업, 음식점이 보통 차리는 데가 억대가 들어갈 거예요. 네. 이태원, 홍대 뭐 그런데 걸리고만 1억도 불러가지고 4, 5억을 투자하는데 거의 다 근데 내 돈 가지고 항상 특히 드니까 빚내 가지고 할까봐. 근데 4, 5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기대하잖아요. 12시간 매달리는데 토요일 1억 반납 없이. 네. 5%만 300만 원 이상. 월세 내고 막 남는 게 좀 이렇게 안 좋죠. 맞아요. 그리고 57%가 100만 원 최저시급 올랐으니까 아르바이트 못하는 거야. 내가 투자는 해놓고 빚내가 투자는 해놓고 오른쪽에 고용직군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뭐 10년 직장 없잖아요. 3년 만에 보통 이직한다고 그러거든요. 3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내가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런 정포형 창업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창업해라.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냐면은 그 상위 1%가 피장판을 왔을 때 전 세계에서 독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냐면은 저희가 알려진 부자들 있잖아요. 제프 베조스, 구글, 뭐 페이스북 오너,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막 그런 부자들 말고도 로차일드, 록펠러 가문이라고 막 그런 가문들은 부가 드러나지 않아서 엄청난 부자래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로차일드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드러나지 않는 부자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20%가 나머지가 80%가 팔레트 법칙이라고 존재하거든요. 2대8. 항상 20%가 뭔가를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다. 네. 어디 가나. 20%는 뭔가 있고 80%는 뭔가 없어요. 차이점이 이렇게.
미국은 벌써 3명에서 앞서버려. 이 20%가 빈부 격차는 계속 커진다는 걸 공감하시는데 20%는 뭔가가 있고 80%는 뭔가 없어요. 딱 이 차이예요. 소득적인 차이. 20%는 시스템 성능을 가지고 있고 80%는 이동 성능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동 시간, 아이템, 서비스는 다 인동 소득이에요. 시간을 가져왔을 때 시스템 소득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자 들어가는 거. 아이들을 제일 큰 건물주. 건물주 쉽지 않잖아요. 사업주도 쉽지 않아요. 기업주 쉽지 않아요. 쇼핑몰 소유주 그나마 얼마나 플랫폼 소유주, 땅 주인 집주인 주주. 아이러니하게 주자 들어가는 시스템 소득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그러나? 주자. 시스템 소득을 현명한 사람은 스텔스 창업이라고 근로소득이나 시스템 소득 가져야 이전을 해버려요.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식 서비스 강의하지만 저도 시스템 소득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이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텔스 창업이라고 삼성전자 다니면서 가볍게 창업한다. 이미 다 독식돼 버렸는데 저희가 플랫폼 유통관리 플랫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미래 발전형 비즈니스냐면은 미국의 시가총액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코로나 생기면서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 카카오톡이 6위, 포스코는 현대영체 식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선전하겠구나. 아까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다 집어삼킨다. 그리고 배송관리 플랫폼은 최근에 막 배달의민족이 저번 달에 매출 1조, 마켓컬리 기업이 저번 달 4천억, 마켓컬리 대표적 1983년생 김스라. 네, 엄청나죠? 너무 젊은 애가 어떻게 6년 만에.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은 거죠. 배송관리 플랫폼. 이게 그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공신력 있는 세계 기관에서 우리나라 빈부 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심각하대.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1등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노인민물 1위, 노인자살 1위, 모르긴 몰라도 자영업 잘못 들어가서 빚내가지고 쉽지 않아서. 그리고 이혼도 1위, 결혼하는 것도 1위, 빈부족도 1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조선일보 신문에 남자 연봉이 1억이면 이혼율이 0%예요. 남자 연봉이 3천만 원, 이혼율이 50%예요. 그거 진짜 빈부격차 되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 팩트예요. 조선일보에 대응청이 나왔어요. 그렇죠. 1억이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걸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 생활이 부족함이 없는데 3천이면은 아이 낳고 키우기 힘쓰고 좀 이렇게 그런 거. 그럼요. 그래서 뭐 동력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가면 가정이 행복당한다. 빈부격차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2가지 대안이 나와요. 유럽처럼 자본 세금. 우리나라 공유경제 따라가요. 공유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공유차, 공유주방, 공유비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유. 근데 여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빚도 있으면. 왜? 저가의 플랫폼 노동자만 양성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버 택시 내 차로 택시하는 거잖아요. 남자분들 투잡으로 대리운전 타다, 뭐 캡스, 뭐 쿠팡 플렉서블, 뭐 있지? 배달의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 다 시간당 10,000원이야. 몇천 원밖에 안 나요. 기름도 자기가 하니까. 근데 보세요. 안기호라는 친구, 주원규라는 친구 시간당 단가가 150만 원이에요. 연봉 1억이면 시간당 15만 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 8시간 일 안 해요. 일주일에 줘버려. 시간당 15만 원, 미니멈 15만 원에서 150만 원 벌어야 여유가 있는데 시간당 몇천 원짜리 일하는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림자. 이걸 최선성이라고 해야 돼요. 전문 용어로 그냥 시급.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 시급 평생 해야 돈 못 번다. 맞아요. 그 빅데이터가 코로나19 빼버렸어요. 워낙 말이 안 나요. 근데 코로나 말고도 일자리 복지 예방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돈이라고 봐요. 돈 때문에 금수저 고민하고 돈 때문에 일자리 걱정하고 돈 때문에 고용하고 돈 때문에 경력 단절 육아휴직 독거노인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이라는 게 현금 흐름상에 보면은 개인이 동맥경화 되면 죽다고 하는데 동맥경화 되면 죽어버려요. 가정도 힘든데 돈이라는 게 화폐전쟁이라는 책 보면은 돈이라는 게 약속이 좀 떨어지면 좋은데 위로만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전쟁이라는 책 두꺼운 책이 있어요. 돈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돈 찍어내는 거 정부가 찍어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는 유대인들이 찍어내. FRB라고. 모르셨죠? 미국 정부에 찍어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찍어 FRB라고. 뭐 연방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만든 기관이 로츠차일드가 뭐 그런 데서. 그러니까 막 부가 독식되고 그러거든요. 한국 정부는 돈도 찍어내고 어찌됐든 33가지 세금으로 사회 시스템 유지, 정치인도 월급 주죠, 공무원도 월급 주죠, 사회 시스템 유지하죠. 세상에 독식되는 강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에서 플랫폼의 일종이라고.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공당공사.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 수수밖에 없는 가서 공기업이 있는 거 아세요? 수도공사, 전기, 한국전력이다. 도시가스, 그것도 공당 공기업. KT도 공기업.
남자분들 담배 화이트 엔진 공기업. 움직일 때 지하철도 공기업, 기차도 공기업, 차를 사는 순간 도시 안전 관리도 공기업. 이게 쓸 수밖에 없는 다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제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재벌 기업도 코스닥 상장세 절반 이상이 재벌 기업들이에요. 그럼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그나마 이 주자 들어간 시스템도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대다수 뭐 서민분들이 그냥 딱 그거야. 뭐 저 역시는 서민이니까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세전 소득이 50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이 200만 원 정도 차요. 근데 아까 자영업자 5%가 300만 원, 5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자영업자 몇 억을 빚내서 투자하는 뭐 500만 원 이상이면 한 가정이 유지가 돼. 우리나라 평균 가격대가 4천, 5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가 결혼하면은 맞벌이 하지 않은 이상 아이가 생기면 맞벌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예요. 200만 원 소득 가져와요. 세 식구 먹여 살리기 힘든 구조예요. 결혼하는 순간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다 빚으로 해가지고 4천, 5천의 빚이 있어요. 대출 이자 받고 하면 200만 원 벌어서 생활은 되더라도 돈이 쌓일 때가 쌓일 수가 없어요. 아니 빚내서 생활하면 씀씀이가 크면서. 그러니까 이 주자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다수 분들이 이런 걱정거리에 해결하기 안 된다. 어쨌든 이 주자로 점핑을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뭐 주주, 쇼핑몰 소유, 플랫폼 소유주. 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투잡을 하시라고 엔잡러라고 요즘 인기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전액이면 다른 거. 근데 직장 다니면서 시스템 만들어라는 게 훨씬 다른 거죠. 엔잡러라고. 우승이는 저희 월천 엔잡러라고 이렇게 브랜드 하거든요. 월천 버는 엔잡러. 플랫폼 힘 해가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플랫폼이 막강해지면은 기간적인 부분이 빚과 그림자예요.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 삼성이 30만 명이나 고용하네요. 계열사도 되게 많잖아요. 한솔도 삼성거가 아세요? CJ도 삼성거더라고요. CJEN이 삼성거 콘텐츠 비즈니스. CJ는 안 하는데 한솔도예요? 네, 한솔도 교육도 그래가지고 30만 명이나 고용하는데 전 세계 제일 플랫폼은 2만 명밖에 고용하네요. 플랫폼이 막강해지면은 우리는 고급 일자리는 없고 만원당 시간당 만원짜리 일자리만 있겠구나. 그 우승의 플랫폼 노동자만 있겠구나. 그런 거 좀 볼 필요가 있죠. 오른쪽 손정회장님, 왼쪽에 이해지 네이버 재벌 두 분이 재벌이에요. 재벌이서 저분은 뭐예요? 손정회 회장님이에요. 근데 손정회 회장님이 미래를 보면은 쿠팡에 우리나라 쿠팡 기업에 투자해서 재벌이에요. 억만장자. 이해진 이분도 네이버 총순 때 재벌 억만장자 1조 클럽이에요. 네, 네이버 창업자. 카이스트 나왔어요. 되게 어려 보여요, 그죠? 되게 비내 보이죠, 관상으로. 되게 막 다른 사람들이 네. 정말 이분도 추리닝 입고 다니고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분 두 재벌이에요. 두 분이 재벌인데 재벌에서 갑자기 페이 전쟁이라고 왜 그래? 페이 전쟁이라 하면은 그냥 이슈를 말해요. 손정회 회장님이 우리나라 쿠팡에 투자하고 중국의 마인 회장한테 투자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쇼핑몰 기업들이 잘 될 거라는 해안이 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게 제 1위가 아마존 제품 매니스가 제 1위예요. 아마존 기업이. 그러니까 이뻐서 투자했겠어요, 쿠팡에. 알리바바 마인에 이뻐서 투자했기 마인 회장 관상 아시죠? 되게 막 삐삐삐 말라가지고. 그죠? 네. 근데 갑자기 페이전쟁이라는 걸 왜 하냐면은 지금은 예전에 저희 자본주의 생산이라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했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토지 노동 자본. 자본주의 생산이 살려줘요. 토지 노동 자본. 근데 그 토지가 지금 모바일 토지로 바뀌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모바일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가 쏟아지는 기회가. 근데 모바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인터넷 토지랑 네이버랑 모바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이 갑자기 자본 비즈니스를 한대요. 왜냐면은 중국에는 페이로 결제를 받아요. 실제로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희 지자체 위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자 날라오잖아요. 어디 가는 순간 문자 날라오고 광지구 가면 문자 날라오고 강남 가면 문자 날라오고 느끼셨죠? 저희 지자체 위치 다 알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 침해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는 쇼핑몰 기록까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없애버려요. 페이로 결제하면 어디 구매했다는 나오잖아요. 쇼핑 기록까지 알고 있죠. 마인 회장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쇼핑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책자를 보니까 코로나에서 공유경제는 거꾸로 힘들어지고 쇼핑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코로나 관련 책들을 잘 읽어보면 저희가 지금 되게 장사가 잘 돼요. 손님 많잖아요. 조금만 잘 돼요. 배우러 오시면 네, 이게 역쇼링 현상 때문에 그렇게 기존 토지에서 모바일 토지 바뀌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꿈꾸는 다락방에 이시성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이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맨하탄에 건물주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이 80% 입구가 아마존 같은 쇼핑몰 기업들을 흘러갔대요. 역쇼링 현상 때문에. 왜 그러냐면
1층, 2층에 공실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신발 장사, 옷 장사 다 망해 나가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요. 모바일이 더 싸고 편리하니까 지금 실제로 모바일이 더 싸요.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쿠팡, 유메포, 네이버, 아마존 같은 데 구매하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보지는 않고 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죠. 1층, 2층. 빼는 거 아니죠? 그 유흥백은 다 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망해서 공실이 생겨버린 건물주가 아마존 같은 기업들한테 흘러가요. 그래서 아마존 기업이 1등 기업이 돼버려요. 이게 역술의 명사. 그래서 저희도 너무 편하잖아요. 위치까지 알고 있고 배달의 민족 그 마켓플레이 엄청 잘 돼서 위치까지 알고 있고 왜 이거 있잖아요. 20대 여성의 일이에요. 20대 여성 맞으시죠?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직장다니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택근무하러 카카오톡으로 문의 왔어요. 그 다음날 출근하래요. 그 다음에 맨날 재택근무하다니까 출근하다가 늦어버렸네요. 이러다가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사무실 사람들이랑 얘기 업무 회의하다가 밖에 나가기 좀 그렇다 코로나라고 배달의 민족에 주문시켜먹었어요. 주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인스타랑 페이스북 공유해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집에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마켓플레이에서 식품 했던 거 달라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유튜버나 넷플릭스 봐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공통점이 있어요. A부터 Z까지 다 모바일로.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들어가는 건 인스타나 페이스북 친구들끼리 교류하다가 네이버 쇼핑 구매, 쿠팡 구매, 마켓플레이 새벽 배송 배달시키고 집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신청하던가 유튜브 보다가 다 모바일, IPTV 네, 다 이런 현상이다. 2010년도 이전에 가지고 이제 밀어버렸어요. 2010년도 자리예요. 되게 오래된 자리예요. 코로나가 다 당겨져 버렸잖아요. 가속화시켜. 여기서 유의할 점이 이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네이버가 매년 검색에 독점하는데 4조를 벌거든요. 광고주들한테 4조를 벌어가요. 매년 4조. 근데 4조라고 치면 매년 시장인데 엄청 작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네이버가 공정거래에 의해서 매년마다 가짐을 받아요. 300억, 300억, 300억.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근데 가짐을 받는 이유가 네이버 쇼핑 그리고 알고리즘 조작해서 왜 쿠팡이나 티몬 11분간 오픈 안 되고 네이버 쇼핑 위주로 노출해줘요. 근데 그 우리나라 검색 광고를 독점하는 회사면 이 시장이 더 크니까 운동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정거래는 몇백억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쿠팡,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을 권하는 거는 네이버 쇼핑은 매일매일 결제를 해줘요. 수수료도 제일 싸고. 네. 쿠팡, 티몬, 유일분은 한 달 이걸 결제해줘요. 이 회사는 공통적으로 다 삼성도 코엑스가 아니면 사옥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제일 기업 수원 삼성은 삼성전자 영통을 밀려났거든요. 그 있으면 또 평택으로 밀려나요. 계속 지방으로 밀려나는데 삼성도 제일 비싼 삼성을 사옥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게 모바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 삼성이 36년도에 시작했는데 60년 차이 나는데 물론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알리바바는 제조 하나도 안 해요. 제품 제조 하나도 해요. 삼성 예를 들어 반도체, 휴대폰, 중도자동차, 레미안, 아파트 제조잖아요. 네, 제조 하나도 안 해요. 모바일로 연결만 했죠. PC. 그렇죠. 화이트 호텔, 에어비앤비. 왜 그 일반 땅에서 모바일을 받겠다고 말씀드리면은 모바일 카테고리를 잡는 기회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 못 해요. 호텔 비즈니스. 왜냐면 재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땅도 사입해야 되죠. 건물도 올려야 되죠. 호텔하고 숙박업에는 서비스업이 아니래요. 부동산 임대업이래요. 다이소로도 부동산 임대업, 맥도날드 부동산 임대업. 그런 개념이 본질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래요. 호텔업이.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땅도 매입해야죠. 건물도 올려야 되죠. 전 세계 프랜차이즈 되죠. 전 세계 프랜차이즈 신라호텔처럼. 근데 오른쪽에 에어비앤비는 6년, 7년 됐는데 30살 초반 청년이서 1년 동안 월세를 못 냈대요. 금수저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0년 되게 없어버렸어요. 모바일 카테고리 잘 있으면 비겠구나. 이런 카테고리 조그맣게. 땅은 못 사잖아요. 땅. 여기 기획부동산 말고 이런 땅 한 평만 하더라도 4천만 원이래요. 홍파에 영동 땅 한 평에 2억이래요. 한 평이. 모바일 생기면서. 네.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틀리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는 것보다는 가슴이 뜨겁고 간절한 사람이 실천을 하잖아요. 주역이 공주권, 통주권 막 그런 얘기 있대요. 사람이 변하면 변하고 통하면 통하기 구하게 된다. 네, 여기에서 이 사람의 철학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이 승경고대에 철학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5만장자 만들어줬어요. 100만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스갯님이 페이팔 피아라고 마피아처럼 보이죠. 여기 시가 피고 막 양주 마시고 근데 다 오만 남자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스탠포드 철학과 나왔는데 우리 그 미국의 아마존 빼고 다 투자한 사람이에요. 페이팔, 페이스북, 테슬라, 앨런 머스크, 테슬라 만든 사람, 아이언맨 롤모델, 구글 유튜버 같은 회사거든요. 이거 다 투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경쟁하지 말고 경쟁하는 순간 제로가 돼버리니까 경쟁하지 말고 작은 틈새에서 선점에서 원이나 원년이 돼버려요. 그 철학이죠. 근데 저희는 왜 제가 삼성전자 들어간 친구 지금 부럽지 않다는 게 삼성전자 전 광고 쪽 10년을 영업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삼성전자 퇴직한 형님들이 안 좋아진 케이스 너무 많이 알아요. 시간만 팔니까 야생력을 잃어버려서. 여기 보면은 저희 스카이데이 나오려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승진경쟁 하더라고요. 승진경쟁 하다가 잘못 떠밀려 나가면은 우승인 치킨 먹기 만나고 이게 뭐냐면은 공기업가에다 치킨집, 대기업가에다 치킨집, 자영업자에다 치킨집, 영업자에다 치킨집, 빅내다 치킨집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치킨 경쟁,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은 왜 서비스도 의사, 변호사 자격증 따서 의사 빼고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는 다 요즘에 영업 경쟁하잖아요. 치열하게 다 경쟁하지 말고 작은 틈새에서 구매 대행하는 거 작은 틈새예요. 실제로 스마트폰 하는 분들은 5천만 인구 중에 35만 명입니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구매 대행이 아니에요. 자기 물건 하나하나 올리는. 근데 구매 대행도 자동화 프로그램 써야 한 3,000개 올려야 한두 개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10,000개 정도 올려야 한 달에 152만 원 좀 재밌거든요. 5만 개 올려야 한 달에 제가 원하는 500만 원, 1,000만 원 수입이 가능해요. 근데 5만 개를 어떻게 올릴 건데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고 지금 50년이나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남의 시간, 남의 노동을 사버리는 게 시스템 소통인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박사가 찾아가지고 엄청 재벌 들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약점이 차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가능이다. 아까 제가 해당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사회가 필요한 거. 지금 사회는 딱 그냥 단순해요. 모바일. 사람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모바일 토지. 그래서 이 할머니 돈 엄청 많이 번대요. 나이랑 상관없어. 이 어린 친구도 6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보가 오픈되니까 아이들이 제일 뭐 건물주 유튜버 스타로 보여요. 이 친구가 6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찍어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 생기면 영상 찍어서 맨날 올려주세요. 돈도 벌고 사진 찍고 되고. 근데 6살 이 친구를 영상을 찾으니까 15,000개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5,000개면 하루에 하나씩 올려 10년이 걸리는데 부모님이 맨날 2-3개씩 찍어서 올려준 거예요. 그냥. 근데 6살을 6년이라는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유튜버를 만 개로 올린다고 지금 하루에 하나씩 올리면 10년이 걸려요. 근데 저희가 스마트 유튜브 프로그램 좋은 게 뭐냐면은 하루에 500개, 1000개씩 자동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고 지금 50년이라는 시간 걸려요. 하루에 하나씩. 내가 웹 디자인을 할 수 있어도 웹 디자인 아니면 고용을 한다고 쳐도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린다고 치면은 50년의 시간을 남의 인생에 써버렸죠. 이 플랫폼을 만드는 순간 인생의 절반은 저는 누군가의 시간을 타버린 거예요. 온라인 노비? 전통적으로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도 양반이 귀족이 노비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노동자가 생긴 거죠. 인생의 절반. 50년 시간 타버렸잖아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팔려다가고 그런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심을 해가지고 수정해야 돼. 12월달 천여 개 사업자예요. 제가 수정을 잘못했어요. 500개 사업자에다가 지금 12월달에 천여 개 사업자를 2배가 점핑해버렸어요. 7월달에 500개 사업자였는데 천여 개 사업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쇼핑몰 다 사장님이잖아요. 35만 명 중에 천여 개면 적지 않아요? 틈새죠. 네, 서비스. 이걸 1인 마켓, 셀마켓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이건 1인 마켓, 셀마켓이라고 셀프마켓이라고 노트북까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소자본은 아니에요. 자본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하다못해 동네 분식집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기자재, 매달. 그래서 제가 했던 쇼핑몰은 소자본이 아니었어. 물론 지금 무료로 쇼핑을 해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료로 쇼핑을 한다고 하면 물건 사입해야 되죠. 매달마다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비용. 매년마다. 물건 사입 비용 해가지고 안 팔려나가면 재고부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상에 그림 장사하는 재고부담 없잖아요. 정보도 필요 없죠. 그냥 노트북 하나 전 재산으로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타벅스 같은 데서 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고. 그냥 여성분들, 제가 볼 때 여성분들 경력 단절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아이들 키우고 경력 단절 되면 대기업 절대 못 가거든요. 중소기업 가는데 중소기업 알고 있어요. 평균 연봉 200이라고. 200 가가지고 3년 만에 퇴직해버려요.
진짜 진짜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 이제 참을 수 없는 거는 3개월만 대기하는 거 같아요. 3개월, 6개월마다. 뭐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파이프라인 코드 가져가서 회사가 그냥 그 취미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때문에 바이트하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쇼핑몰 시장의 스마트스토어가 첫 걸음이에요. 스마트스토어 하면서 한 달에 부업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벌고 싶다. 그럼 부업으로 가능해요. 근데 전업하시는 분들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어떤 그러니까 이 정도 전업이면은 스마트스토어 뭐 비퍼샷 2개 정도면 가능해요. 6개월, 7개월 후부터. 이게 시스템적이니까 첫 달부터 막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첫 달에 아까 이따 매출 보여드릴게요. 한 6개월, 7개월 되면 1000만 원 돼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 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정산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쿠팡이나 실버몬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쿠팡이나 실버몬을 나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이번 월 결제를 해줘요. 1000만 원 벌려면 3000만 원 주고 한 달 벌면 묶여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좀 됐을 때. 네. 이거 매일매일 정산해 주니까 이게 가능.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사몰 브랜드몰 만들면은 저는 병행수입이라고 제 광고주 중에 최성준이라고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봤어요.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에 처음에 사업하는 분들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고 통신파면 어떻게 하고 세금신고 어떻게 하고 모르잖아요. 이거 매출의 세금이 순이익에 대한 세금. 그런 거에서 같이 생각하는 동참만을 해놔라. 왜냐면 1000개사 중에서 저희가 거기서 나쁜 게 150개사예요. 뭐 마켓 볼륨으로 2위거든요. 그러니까 1위는 딴 데가 있어요. 3년 내에서. 근데 프로그램 가격이 저희가 2배가 비싸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디스베트라. 디스베트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 같아요. 시고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설명드릴까요? 네? 그냥 좀 시고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해주세요. 해드릴까요? 제가 좀 거시적으로 좀 이렇게 큰 그림 짚어드렸다면은 큰 그림은 딱 그냥 핵심은 딱 그거예요. 모바일 카테고리 하나 나만의 플랫폼